제가 오늘 본방 보면서 유난히 이 남자분 너무 싫어하는 티가 많이 나는데,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집안과 집안의 그런 결합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새로운 가정의 독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남자분처럼 독립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그리고 결혼해서도 독립에 대해서 나는 딱히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은 혼자 살다 뒤지는 게 그게 최선이에요. 괜히 이렇게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 인생 꼬이게 만들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이 우선이고, 뭐 자기 엄마 아빠 뭐 신경 쓰고, 자기 형제 자매 신경 쓰고, 자기 형제 자매가 우선되고 그럴 거라면은 혼자 살다 뒤지라 이거지. 무슨 결혼을 처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고 사람을 트라우마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이 여자분이 멘탈이 건강하고 좋으셔가지고 금방까지는 아니고 잘 극복하고 지금 현재 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이 여자분 너무 응원해요. 저번 주에 리뷰했던 거랑 다르게 이 남자분은 정말 보면 볼수록 남자분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가장 뭔가 공감조차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남자하고 이혼한 게 신의 한 수고, 이혼 이후에 지금 너무 잘 살고 계셔가지고 저는 오늘 되게 훈훈하게 너무 잘 봤어요. 그리고 이혼했는데 이게 꼭 착한 며느리, 착한 사위들한테 꼭 이런 개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처의 그런 장인 장모, 전 남편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결혼 생활 중에 착하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며느리였고 좋은 사위되었다 보니까 그 이혼 이후에도 그 사람이 인생에 관여하려고 그러고 별 가짜는 개소리 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웃기지도 않은 일이고, 이혼했으면 끝이거든요. 이 여자분이 되게 참 사람이 착하고 다정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부모 차단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지, 보통은 이혼하는 순간 그 차단이에요. 더군다나 결혼 생활 중에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혼 이후에도 이 여자분이 무당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 아들은 재현 배우의 딸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 재현 배우를 그만뒀는데, 이혼한 며느리는 무당을 어떻게 하는 거냐, 무당의 딸이라는 소리 듣는 우리 손주가 너무 이게 마음이 안 좋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뭔데, 아니 뭐 무당 되는데 뭐 일이라도 보태줬어? 아 보태주긴 했네. 그 아침밥 갖고 그 난리 쳐가지고 이혼하게 해가지고 무당하게끔 하는데, 그 무당이라는 일 자체가 그 이미 그 직업 이미지도 그렇고 팔자 자체가 드세지고 힘들잖아요. 이혼했는데 이혼해서 이제 살고 있는 이 여자분의 직업이나 이 여자분의 인생에 대해서 1도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어떠한 평가도 내리면 안 되죠. 그 자격이 없죠. 그 이 남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 남자의 엄마도 그렇고, 둘 다 이혼했는데도 이 여자분이 결혼 생활 중에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이게 참 착하면은 착한 만큼 복이 있고 착한 만큼 보상을 많이 받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 게 이 옛날 사람들과 뭐 몇몇 우리나라에 진짜 개 같은 구석이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약간 이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 너무 정말 진짜 오늘 보면서, 야 정말 저 어떻게 저딴 소리를 할까. 이혼했는데 이혼한 시어머니라고 할 수도 없지.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전 남편의 엄마가 내가 무당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러네 저러네.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들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뭐 한 달에 얼마라도 뭐 돈을 줄 거야? 본인들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모의 행복도예요. 부모의 직업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는 부모의 행복도야. 행복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른들 몇몇 진짜 별 이상한 어른들은 그저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대기업 다니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 남들 다 아는 직업이 최고인 줄 알아. 그런 존중이나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없는 건지 정말 진짜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 여자분이 이혼하고 나서 혼자서 여자분이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 남자분이 사업 망하는 바람에 양육비를 뭐 더 줄지 못할 망정, 이 여자분이 자기 혼자서 생활력 있게 그 무당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데 왈가왈부를 하는 거야. 정말 최악에서 최악. 저는 이 여자분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이 남자하고 이 남자의 집안하고 완전히 연을 끄는 거. 그게 정말 이 여자분이 너무나도 훌륭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정말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무당일을 하면서. 저는 이 여자분이 정말 이혼을 정말 잘한 거예요. 결혼할 때는 여자분이 워낙 어릴 때 20대 때 결혼하다 보니까 뭘 몰라서
남자분은 안목도 없고 경험도 없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였지만은 이혼을 정말 잘했고,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정말 이 여자분이 정말 현명하고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지금 너무 착하고 이쁘게 잘 크고 있잖아요. 이 여자분이 그만큼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웠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방치하는 어른들도 정말 많거든요. 아이를 버리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근데 이 여자분은 정말 어릴 때 그렇게 이혼했음에도 혼자서 생활력 있게 잘 하는 것 자체가, 이 여자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도 정말 잘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력도 있고 고생을 오래 한 만큼 사람이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고 정말 너무 괜찮아졌더라고요. 저는 48살 결혼 20년차 경상도이지만 저 정도까지 하는 걸 못 보겠던데 20대에 결혼해서 이런 어린 나이에 견딘 게 대단합니다. 여자분은 최대한 견디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내가 지금 결혼하고 있는, 결혼 생활하고 있는 여자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사람인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지금 이 여자를 담을 그릇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분이 복을 걷어찬 거예요. 복을 걷어찬 거. 사실 이 남자가 뭐 똑바로 하는 일도 없고 뭐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그럴 때 그거 갖고 이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 여자는 결혼 생활 중에 이혼하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이 남자분이 꼴에 주제 넘게 그냥 지가 뭐 옛날 남자래 이거야. 화가 나가지고 지를 때가 있다고 하면서 원래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혼하자고 질렀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조마조마한 게 뭐냐면은, 이 여자분이 새 인생 살려고 그러는데 이 남자가 괜히 방해할까봐, 지금 우리 다시 잘 해보자,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내가 그때 이혼하려고 한 거는 진심이 아니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서 괜히 여자분 혼란스럽게 할까봐 그게 괜히 우려가 돼. 저는 이 남자분이 특히 아이의 큰 수술을 앞두고 이 여자한테 이혼 통보를 하고 이혼하자고 한 다음에 가출했잖아요. 지 엄마 밥 안 차려준다고, 아침밥 안 해줬다고. 사실 이 아이 보여주는 거 외적으로는 이 여자분이 이 남자하고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여자분이 지금 새롭게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 남자하고 연락을, 아이로 인해서 연락을 자주 하고 하면은 좋은 남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 이 남자하고 연락을 자주 할 게 아니라 이 남자하고 연락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냥 딱 비즈니스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 남자가 내 딸의 아빠니까 아이만 보여주고 그냥 땡 해야지, 뭐 이러네 저러네, 오늘은 애가 뭐 괜찮니, 애가 뭐 맛있는 거 잘 먹었니, 이런 거를 소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이혼하고 나서 정말 마이너스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혼을 했다면 진짜 이제 남이 된 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게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겁니다. 지금 이 남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과 아빠로서의 역할을 이혼으로 회피하고 아이의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 현생이 가정을 이룰 정도로, 그 정도로 여유가 안 되고 본인의 능력도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혼하자는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도망친 건데, 막상 이혼하고 나서 아이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 여자분은 이미 이 남자하고 이혼한 순간부터 잘 되기 시작해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저는 무당 무속인 분들 다 각자의 직업이 있는 거,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전문적인 경험치가 있고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여자분이 정말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적성에 맞는 또 일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재연배우 하시지 재연배우 딸이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 스스로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거야. 본인 스스로 뭔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인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인데 자기가 뭔가 더 유명해지고 돈도 이걸로 많이 벌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가지고, 내 아이가 재연배우의 딸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그만뒀다?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서 재연배우 중에 아빠가 제일 대단해, 아빠가 제일 유명해, 재연배우들 중에서도 아빠가 돈을 제일 잘 벌어,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내가 해주면 아이는 아빠의 그런 자부심 넘치는 모습을 보고 더 잘 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본인의 문제였던 거지 아이 핑계를 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혜성님 인스타 보고 왔는데 진짜 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루언서더라고요. 저는 인플루언서들 다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혜성님 같은 경우는 심성 자체가 되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잘생기고 키 크고 세련되고. 저도 이 여자분하고 뭐 재혼까지 가고 이런 거는 또 나중 문제겠지만 그림체도 어울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분이 이 남자, 재연배우 남자랑 만나게 됐던 게 어른스럽고 아빠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제 만났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다정하고 아빠 같은 느낌이야말로 정말 그 여자분을 속이기 좋은 이미지 메이킹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쉬워. 아빠 같은 느낌 주는 거.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막 되게 다정하고 착한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자기 개성이 분명하고 자기 색깔이 확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딱 투명하고 괜찮다고 생각해. 막 지나치게 다정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돌변하고 바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물론 오늘 소개팅한 남자분이 이미지 메이킹일 수도 있어요. 커플 팰리스에도 나왔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 소개팅남이 착한 척하는 거고 이미지 메이킹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재혼할 것도 아니고 이 여자분이 오랫동안 이혼 이후에 연애도 못하고 결혼 생활도 힘들게 했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그 소개팅남하고 연애를 하시거나 만나는 것도 저는 되게 훌륭한 선택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설령 그 남자가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라 하더라도 둘이 정말 잘 어울리고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오늘 소개팅남이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말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차는 비록 그 사람이 양칸에 뭐네 뭐 BMW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도 오늘 그 남자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저는 이 여자분하고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도 정말 미인이잖아요. 누가 아이 엄마로 보겠어요. 그리고 여자분이 지금 33이에요. 33. 나는 솔로 여자분들 평균 연령이 한 30대 후반이란 말이야. 거의 한 40대 가까이. 그분들에 비하면은 진짜 이 여자분은 아이가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나이 먹은 느낌이. 저는 여자분이 충분히 더 이렇게 많이 남자분을 만나보고 남자분들과 연애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시 또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저는 이 여자분 정도의 매력과 이 여자분 정도의 외모라면은 지금 아이가 있는 도싱이지만 이 여자분하고 함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남자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고 본인이 키우진 않지만은 이 남자분의 그런 환경과 이 남자분의 그런 엄마,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남자분은 누굴 만나도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뭐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은 데이트하는데 아침에 황태국밥이 뭡니까? 황태국밥이 나 너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여자분처럼 데이트하는 게 그게 정석이죠. 아무리 나이가 이제 선마태아랑 나이가 동갑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 남자분도 참 이기적인 거야.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황태국밥이나 먹자고 했겠죠 뭐. 지금 딸이 정말 큰 수술을 계속 하게 되고 심장 천초정기 기형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되게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분이 계속 이 여자분이 그 아이 케어하느라고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밥을 계속 차리라고 강요하고, 자기 엄마가 10일 동안 와 있을 때도 아침밥 좀 하라고 그러고, 근데 아침밥을 안 하고 하니까 너는 그 아침밥 차리는 게 뭐가 힘들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밖에 못했냐, 그걸로 싸우고 가출하고. 정말 최악이야 정말 최악. 그 아침밥 하나 갖고 그거 중요하다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믿고 걸러야 돼요. 연애할 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아침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사람 정말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안 만나고 피하는 게 상책이야. 특히 자기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된 사람들 정말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이 사람이 뭐 대단히 뭐 장동건급 돼도, 장동건, 조인성, 이정재급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된 사람들은 절대 무조건 기피해야 돼요. 무조건. 오히려 백수건달보다도 더 최악인 게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 백수건달보다도 더 최악인 인간이.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쇼츠에서 제가 본 게 어떤 여자분이 아이를 이렇게 아침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밥에 남편이 와이프 먹으라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간 거예요. 밥을 해놓고 간 거예요. 여자분이 감동받아서 막 우는 쇼츠가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남자가 너무 비교하대. 정말 이 남자가 그렇게 아침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지가 차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여자분 지금 애 때문에 힘들고 애 때문에 모유수유하면서 막 졸도할 뻔하고 숨이 막혀 죽을 뻔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남자는 막 여자분한테 모유수유 중요하다고, 모유수유 네가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랬었대요. 저는 그것도 너무 꼴값이고 정말 너무 진짜 최악이에요. 여자분 양육에 아이 양육과 이런 거 있어서 여자분이 모유수유 안 하고 싶어서 모유수유 안 합니까? 지금 자기 건강과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애가 아파가지고 애기 신경 쓰다 보니까 여자분이 그렇게 한 건데, 남자분은 애 모유수유 해야 된다고 계속 여자분한테 강요했대. 모유수유도. 그러면서 여자분이 뭐 이렇게 뭐 반박하거나 그러면은 네가 어려서 그렇다 그 소리 하고 있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남자분이 정서적이나 정신적으로 여자분보다 괜찮거나 성숙한 게 하나 1도 없어요. 1도. 자기 엄마로부터 독립도 전혀 안 돼 있고, 오히려 여자분은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도 되어 있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어리다 뭐다 하면서 가스라이팅 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말 차이인 거는 이 남자가 계속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렇게 괜찮은 여자분하고 같이 살았다면은 이 여자분 인생이 더 지옥이 되고 더 힘들었을 텐데, 자기가 이제 먼저 주제 넘게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여자한테 이혼하자 해가지고 이혼한 거잖아요. 이 여자분의 인생을 구제한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그 판단한 게. 이번에 카톡 내용도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아빠 죽었다고 하라고 하는 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카톡 내용, 물론 패널들이 자세히 읽어주거나 그러지 않았지만은 카톡
행성대원 봤거든요. 장문으로. 뭐 이혼할 거고 아빠 죽었다고 해라 얘한테. 정말 최악이죠. 그래놓고 뭐 자기 딸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참 심한 말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애가 큰 수술 앞두고 있는데 이혼하자고 하고 여자분이 막 울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정말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수술 앞두고 있고 아이한테 신경 쓰고 많이 내가 힘들었는데 이 남자가 그냥 이혼을 안 해도 힘들 텐데 아이 케어하면서 이혼 준비까지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해서 울먹였거든요. 저는 정말 이 남자가 이 여자랑 같이 이제 엮이면 안 돼요. 애 때문에 소통한다? 아이가 핸드폰이 있게 되면은 애랑 따로 해야지 여자분이 중간에서 그렇게 이 남자랑 엮일 필요가 없어요. 이 남자가 연락하거나 이런 거는 딸이 핸드폰 있을 테니까 딸하고 직접 연락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애가 많이 컸기 때문에 면접 교섭할 때도 이 여자분이 굳이 같이 나가줄 필요 없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앞까지만 나가주고 잘 다녀오라고 하고 잘 배웅해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남자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마주볼 필요가 없어요. 이 여자분이 그렇게만 하신다면은 이제 정말 괜찮은 사람과 또 연애하면서 별 문제 없이 연애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남자하고 계속 연락을 애 아빠니까 연락을 받아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좋은 사람 만나더라도 그 좋은 사람하고 인연이 이어지지가 않고 힘들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릴 때 결혼하는 거 정말 안 좋아요. 내가 남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 때 어떤 남자가 정말 쓰레기고 어떤 남자가 정말 괜찮은 남자고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때 20대 때 그렇게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 정말 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결혼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는 지옥문 자체입니다. 지옥문 자체. 특히 혼전임신도 뭐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 제 라이브 자주 보시는 분들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혼전임신 정말 하면 안 돼요. 나이가 좀 있더라도. 나이가 어려서도 그렇지만 나이 먹고 나서도 혼전임신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특히 뭐 남자분들은 사실 뭐 여자분들의 처가에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으니까 둔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분들이 정말 그 시부모님이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서 간파를 한 다음에 내가 친절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잘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남편이 좋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남편의 부모님까지 내가 사랑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야. 나랑 결이 맞고 잘 맞으면은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건데 나랑 결이 안 맞고 시부모님이 진짜 개참한 인간들도 많거든요. 뭐 별 가짜는 집안이면서 정말 무슨 지들이 대단한 집안인 것처럼 막 허세 위세에 떠는 그딴 개 같은 집안들도 꽤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거리를 두는 게 딱 전략상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개 같은 집안에 재수없게 엮였다면은 거기에다가 내가 엄청 내가 내 마음과 감정을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상 내 가까운 내 남편과 내 자식한테 힘든 거를 막 표현하고 그럴 게 아니라 애초에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고 하는 게 현명한 거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 그런 처가도 있긴 하지만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 쪽 그런 시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그런 친절과 어른한테 잘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뭔가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략이. 그리고 연애할 때 되게 마마보이 이런 거는 간파하기 쉽거든요. 속이기 어려워요. 뒤도 보지 말고 잘라내세요. 미래가 없어. 마마보이. 제가 연애 프로그램과 관찰 프로그램들 리뷰를 정말 오랫동안 해갖고 고민 상담도 지금 4년 넘게 하고 있는데 마마보이 끼는 연애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뒤도 보지 말고 바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 남자가 아무리 잘생겼든 그 남자가 아무리 소득이 좋고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마마보이라면은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결혼을 해도 내가 성인이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살다 죽어 그냥. 결혼할 자격도 없어. 정말 제가 극도로 혐오하는 부류가 이성 친구 있는데 결혼하려고 하는 인간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성 친구를 여전히 곁에 두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과 마마보이 파파걸. 결혼했음에도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된 인간들. 정말 진짜 제가 극혐하고 혐오하는데 거의 뭐 남사친 여사친 있는 급으로 마마보이 파파걸들은 저는 혼자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라 생각해요. 믿고 걸러도 되는 겁니다. 믿고 걸러도. 사람의 인성과 성품? 연애할 때 인성과 성품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성과 성품 다 속이기 싫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농부 근성님께서 소개팅난 대화 스킬이 수준급 명언 제조기였어요. 워낙 되게 차분하시고 말을 조곤조곤 하시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괜찮게 들리더라고. 이 남자분은 나이만 먹었지 말하는 거 보면은 되게 틱틱거리고 별로 막 그렇거든요. 말하는 거 보면은.
근데 오늘 소개팅남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지금 48이니까 소개팅남이 36이면 12살 차이잖아요. 이 남자분보다 훨씬 성숙하고 훨씬 괜찮아 보였어요. 오늘 이 남자가 그냥 말없이 계속 본 거는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남자가 보면 아니까 그거 봐주려고 그냥 조용히 봤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본인이 좋은 남자야 좋은 남자인 거 보고 말고 할 텐데 본인이 좋은 남자가 아니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러니 저러니 할 거 없이 그냥 이 여자분이 잘 살기를 응원해 주는 거. 그리고 이 여자분의 인생에 빠져주는 거. 그게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뭘 봐주긴 뭘 봐줘. 봐줄 자격도 없으면서. 이 남자랑 이혼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건데 이 여자분이 이혼하고 나서 무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남자가 자기 엄마처럼 왜 무당일 하냐고 하면서 무당이 딸이 뭐냐고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며. 이 남자가 무슨 자격으로 이 여자분의 행복을 빌어주고 이 여자분이 좋은 남자 만나고 그딴 소리 왜 합니까? 그 어떠한 간섭과 어떤 의견도 얘기할 필요 없이 이 여자분이 그냥 알아서 살게 냅두는 게 이 남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저는 육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한테 육아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 치고 괜찮던 사람 본 적이 없네. 되게 꼴값이야. 여자가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친자식 본인이 제일 잘 알 거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남자가 뭐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그 육아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되게 웃긴 것 같아. 얼마나 밖에서 하는 일이 어설프고 이상하면은 그렇게 집안일에 대해서 간섭을 할까 싶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여자분이 10일 동안 있을 때 아침밥 안 해준 것 때문에 남자랑 크게 싸웠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술 먹고 막 여자분한테 막 뭐라 했대요. 아침밥도 왜 안 차리냐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해 먹어야겠냐고 막 뭐라고 했대. 근데 이제 여자분이 원래는 시부모님하고 합가를 해서 같이 살려고 했었대요. 아이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남자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걸로 그 아침밥 때문에 싸우고 나니까 여자분이 아 이거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 합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얘기를 했대. 이 여자분이 합가를 안 한다고 하니까 남자가 너 우리 엄마 아빠랑 모시고 살 생각이 없어? 너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산다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같이 모시고 안 산다고? 그럼 이혼해 라고 해서 이혼한 거래. 이딴 경우가 어딨어요? 지금 뭐 70년대 80년대야? 본인이 능력이라도 좋던가 본인이 능력이라도 좋아가지고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시부모님 근처에 모시던가. 이 여자분이 나이가 그때도 완전 어릴 때인데 20대인데 그냥 대책 없이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자 그러고 아침밥은 맨날 해먹어야 되고 그딴 인생을 왜 삽니까? 이 여자분도 정말 소중한 인생 사는 건데 이 남자분 정말 이정인 거고 여전히 그 생각이 없고 철이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하고 엮이면 안 돼요. 애초에 여자분이 너무 어릴 때 혼자 임신을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여자분의 책임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이런 프로그램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혼자 임신 피임 잘해야 돼. 여자분들이 해야 돼. 여자분들이. 남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에 하면 안 되고 여자분이 알아서 해야 돼. 여자분이. 임신하는 거 내가 임신하는 거니까. 그래놓고 임신해놓고 뭐 남자 탓할 그거 의미 없어요. 본인 그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임신하고 나서 남자 탓하고 남자 책임지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책임지라고 할 때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남자인지 너 어떻게 알고. 임신하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그때부터 인생이 확 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여기 진짜 시부모님 안 모실 거면은 나는 안 산다고 이혼선언하고 가출하는 게 이 시기가 딸이 큰 수술 앞두고 있는 시기였어요.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 자기 딸 얘기 나오고 자기 딸 뭐 편지 그거 할 때 이 남자가 막 우는데 우는 모습 또 진짜 보기 싫더라고. 자기 딸이 그렇게 큰 수술 앞두고 있을 때 자기 엄마 아빠 안 모신다는 걸로 이혼하자고 하면서 가출해놓고 지 부모가 더 우선인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보다도. 그래놓고 자기 딸 그럴 때 막 울고 하는 게 정말 웃기고 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러면서 맨날 이혼 얘기 꺼내고 남자가 돼가지고 맨날 이혼 얘기 꺼내는 사람도 정말 진짜 계속 리뷰할 때 말씀드린 거죠. 여자분 이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남자가 계속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또 연기하는 것 같이 보여지더라고. 되게 자연스럽게 여자분은 정말 자연스럽게 본인 모습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남자분은 되게 인위적이고 가식적으로 방송 안에서 김구라 씨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하는 게 되게 좀 약간 보기 불편해. 좋은 사람인 척 자기는 별 문제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연기를 하고 있는 거. 김구라 씨가 김구라 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보고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봐왔겠어요. 이 남자 딱 보니까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김구라 씨가 은근히 계속 긁더라고요. 이 남자 도발하고. 김구라 씨의 오늘 진행이 저는 되게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라 씨가 봐도 이 남자가 이상하거든. 속도 좁아 보이고. 은혜님께서 본인 입으로 그때는 아픈 딸보다 부모님이 더 중요했다고 하니까 말 다 한 거죠. 맞아요. 그걸로 끝난 거야. 그걸로 이혼한 게 맞지. 이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잔인한 게 자기 딸 병간호하고 있는 내 와이프가 있는데 이혼서류 준비하게 시키냐? 자기 엄마 안 모신다고. 진짜 너무 최악이야. 이혼 수녀 캠프에 나오는 그 빌런들보다도 훨씬 최악인 사람이에요. 훨씬 최악인 사람. 자기 딸이 건강해도 워낙 어릴 때 이혼하는 게 정말 그게 힘든 일이잖아요. 자기 딸이 큰 수술 앞두고
있고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심각한 수술이잖아요, 심장. 근데 그 아이 아파가지고 병간하고 있는 자기보다 16살 어린 와이프한테 계속 이혼하자 그러고 가출하고 자기 엄마 아빠 안 모신다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톡으로 보낸 말이 더 최악입니다. 네, 딸한테 죽었다고 해라. 너랑 딸이랑 너네 둘이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해놓고 이 남자는 이혼하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이혼 서류를 줘도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딴 소리를 쳐하고 있어. 이 남자는 뭔가 현실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혼 서류 던져놓고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가 장동건이야? 정우성이야? 요즘에 MZ세대는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근데 막 무슨 배우병 걸려가지고 웃기고 있어요, 진짜로. 진료할 때는 지 가족이 아니라 밖에서 일을 할 때 내 가족을 위해서 진료할 때 그렇게 지르는 거지, 무슨 남자가 심지어 16살이나 더 나이가 많은 남자가 생각 없이 말을 하냐. 한신 그 자체입니다. 한신 그 자체. 이 남자가 여자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혼하게 돼서 너무 괴로웠다고, 아이 병간호 중에 이혼 서류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보더니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남자니까 그냥 지르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 나는 부모님 모시고 그러는 게 제일 민감하다고 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그러는 게 제일 민감하면은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살면. 부모님 모시는 게 제일 민감하면은 이혼했는데 지가 모시고 살면 될 거 아니야. 이혼했는데 왜 따로 살아요? 부모님 모시는 게 제일 민감하면은 이혼했으면은 자기 엄마랑 같이 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자기 엄마랑 따로 살더라? 뭐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대리효도 하려고 그렇게 결혼했던 거야? 심지어 16살 어린 앞날이 창창하고 너무 이뻤던, 얼마든지 훨씬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여자분을 대리효도 시키려고 했던 거야? 시집살이 시키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진짜 이 남자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여자분이 자기 친언니랑도 사이가 좋아서 친언니랑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 된 거지 뭐. 근데 친언니는 맨 처음에 이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 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틱틱거리고 아침밥을 너무 중요시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대. 친언니가 되게 남자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결혼을 반대할 수 없었던 거지. 여자분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시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아마 이혼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힘들다 보니까 신내림으로 이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여자분이 지금 현재 삶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이 남자분이 자기가 뭐 재연 배우로서 이렇게 재연 배우의 딸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일을 그만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일에 대한 자부심도 없었던 이 남자랑 다르게 이 여자분은 되게 담담하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이 남자고 여자분의 차이가 지금 내 현재 현실 파악,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차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남자분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었어.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 자기는 그냥 재연 배우였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 여자하고 잘 살았으면 되는 건데, 이 남자분은 본인이 재연 배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뭔가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야망과 현실이 갭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불행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이미 가진 게 부자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뭔가 본인이 그 야망이 크다 보니까 현실하고 뭔가 갭 차이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딱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남자하고 반대로 이 여자분은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비록 이 남자보다 16살이나 어리지만은 이 여자분이 자기의 현실을 딱 현실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현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이 여자분은 지금 이혼했으면 너무 잘 사귀는 거고 지금 되게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집도 넓은 곳에서 아이방도 꾸며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분처럼 이런 여자분일수록 더 잘 될 수밖에 없죠. 상황과 주제 파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여자분은 남 탓을 안 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번 주에는 남자분께 나왔었고 이번 주에는 여자분까지 나온 것까지 다 봤을 때 이 여자분이 충분히 이 남자분 저주하고 원망하고 남자분 탓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텐데, 여자분은 담담히 나한테 일어난 상황이고 남자 탓을 전혀 안 하고 이러는 게 너무나도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여자분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게 나한테 힘든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하게 된 게 전부 이렇게 무당이 되게끔 되는, 무속인의 길을 가기 위한, 신의 길을 가기 위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성숙한 얘기겠어요. 이 말이 저는 너무 성숙한 얘기여가지고 여자분이 더 이뻐 보이고 너무 괜찮았어요. 자기의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남 탓하고 전 남편 저주하고 전처 저주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이 여자분이 지금 이렇게 평온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지금 너무나도 평온하게 이렇게 무당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여자분이 되게 힘들었고 성숙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숙해진 거라고. 저는 그리고 그 카톡 내용에 잠깐 나왔잖아요. 이 남자분은 너무 최악이고 뭐 말할 것도 없어. 진짜 너무 심한 상태니까. 안 좋은 최악의 사람이니까. 근데 여자분이 이렇게
최악인 남자하고 카톡을 할 때 되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욕 한마디 없이.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너무 훌륭하게 잘 크셨는데 정말 재수없게도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신 거죠. 7년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긴 하지만은 많이 고생을 하신 거라 생각해요. 이 여자분이 무당이 된 거는 내가 신내림을 안 받으면 내 딸이 신내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이 된 거라고 이렇게 명분도 있었어요. 여자분이 막 무조건 무당이 되고 싶어서 무당되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하고 이 남자의 엄마는 왜 무당이 돼가지고 우리 손주 그리고 우리 딸을 무당의 딸로 이렇게 듣게끔 하냐,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이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할 때 16살 차이라는 것 때문에 여자분이 악플을 받고 꽃뱀이다 뭐다 해서 상처받다고 하는데 이 남자가 그 정도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악플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간혹 보면은 너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결혼을 했을 때 여자가 남자 뭐 돈만 보고 결혼한다, 여자가 꽃뱀이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더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마 얼굴이 되게 씹창이고 얼굴이 개 못생긴 인간들일 거야. 뚱뚱하고. 여자분이 이혼을 하고도 지금까지도 용서가 안 되는 거는 우리 딸이 수술하기 전에 남자가 너무 필요했었다, 너무 내가 힘들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이혼하자고 하는 이 남자가 도저히 지금도 용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그 말에 공감이 돼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딸이 심장이 선천적 기형으로 심장이 되게 안 좋게 태어나서 수술을 계속 하는데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이혼하자고 하는 남자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당연히 용서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자분이 소개팅 할 때 여자분의 이상형에 대해서 돌싱이길 바라고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고 체력 좋은 사람 원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보통 돌싱분들은 전 남편이나 전처랑 겹치는 사람이면 안 만나요. 이게 뭐냐면 이 남자가 상당히 감정적이었고 막말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체력이 안 좋아서 맨날 집에만 있고, 그래서 여자분이 이상형을 얘기할 때 체력 좋은 사람,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오늘 소개팅 남으로 나왔던 남자분이 커플플레이스에도 나왔었던 남자분이었고 성수동이 비싼 동네인데 성수동에서 살고 있다 그러고 하니까 사업도 하고 있고 잘 되나봐. 오늘 소개팅 남으로 나오신 분이 나랑 다름이 욕하는 게 아니라 나랑 달라서 재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 남자분이 뭐 인플루언서가 더 되고 싶어가지고 연기하는 거라 하더라도 되게 건강하고 좋은 가치관이라 생각합니다. 나랑 다름이 욕하는 게 아니라 나랑 달라서 재밌다 하는 거 멋진 가치관이라 생각해. 오늘 소개팅 남도 돌싱이거든요. 그 남자분이 이혼한 이혼 사유는 첫사랑이랑 결혼했었는데 너무 내가 일방적으로 다 맞춰주느라 지치고 힘들어서 31살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자분이 소개팅 남한테 내 아이를 너의 친자식처럼 해줄 수 있겠냐 이런 현실적인 질문도 했었는데 남자분이 뭐라 했냐면은 친아빠 친엄마처럼은 못하겠지만은 잘해주는 거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담담하게 담백하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멋진 얘기인 것 같아. 마치 28기 영수처럼 이야기 영수처럼 내 친자식처럼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사기꾼 같거든요. 오히려 신뢰가 안 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번에 소개팅 남처럼 내가 친아빠 친엄마처럼은 못하겠지만은 잘해주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확실히 소개팅 남자도 여자분이 이쁘고 사람이 되게 차분하고 괜찮으니까 무속인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계속 우리가 천천히 알아가 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두 분이서 저는 그냥 보여지기식으로 이렇게 소개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차분하고 안정되게 오래오래 만나봤으면 좋겠어. 재혼까진 몰라도 두 분 다 너무 선남 선녀다 보니까 저는 연애를 잘 해봤으면 좋겠어. 이 남자 때문에 고생했던 거, 전 남편 때문에 힘들고 고생했던 불행했던 기억들을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연애하면서 그렇게 이제 덮는 거죠. 좋은 기억으로. 다음 주에는 투견 부부가 나오는데 저는 투견 부부도 어지간한 관종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어지간한 관종인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소개팅나 너무 잘생기고 키 크고 괜찮은 분이 나와서 잘 됐으면 좋겠고, 아마 이 남자는 안 될 거예요. 이 남자는 안 될 수밖에 없고 이 여자분은 앞으로도 누굴 만나도 다 잘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투견 부부 나오는데 이혼수녀 캠프를 엄청나게 흥행시킨 장본인들이잖아요. 이혼수녀 캠프가 투견 부부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막 남편을 집에서 똥도 못 싸게 하고 볼일도 못 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지하철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 보고 오고, 그리고 싸울 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멱살 잡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부가 이번에 이혼하고 나서 또 나오는 거니까 아마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